18주짜 시장 이슈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페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요, 지식 오마카세라는 컨셉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거 알려드릴 거고요, 주로 경제를 읽기 위한 금융 지식들이 디폴트입니다. 거기에다가 경제를 읽는 데 도움이 될 만하다면 과학, 철학, 역사 등등의 모든 지식을 다 말씀을 드릴 거고요, 궁극적으로는 경제적 선택에 금융을 이용하기 위해서 금융을 교육하고 개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선 지난주 지표 해석을 먼저 드릴 건데요, 지표 해석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제가 지표 해석을 할 때 가장 초점을 맞추는 거는 성장과 물가입니다. 어떤 국가의 성장과 물가에 따라서 정책 담당자들이 앞으로 금리를 어떻게 하겠다, 아니면 재정 정책을 어떻게 하겠다, 통화 정책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표 해석에서 가장 중점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성장이고 물가다. 성장이 높으면 금리를 올리든가 말든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성장이 낮으면 금리를 올려버리면 앞으로 성장 가능성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성장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는 거는 부담스럽습니다. 반대로 이제 물가 측면에서 보면 물가는 높으면 금리를 올려야 되는 이유죠. 물가가 높을 때 금리를 올리면 사람들의 구매력이 조금씩 감소하면서 대출 받은 사람들은 이자가 비싸지고 구매력이 감소하면서 물가를 낮추는 영향을 끼치고요. 반대로 물가가 낮을 때는 돈을 풀어야 되니까 금리를 낮춤으로써 유동성을 더 풀어가지고 물가를 높일 수 있는 정책들을 펼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 성장과 물가를 기반으로 정책 담당자들이 금리를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유추를 하실 수 있도록 지표 해석에 대해서 항상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일단은 미국의 소매 판매 발표가 있었습니다. 판매량이 늘었다는 거는 앞으로 조금 시간 지났을 때 물가를 올리거나 아니면 성장을 높이거나 둘 중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켜봐야 될 문제겠지만 일단은 소매 판매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중국의 GDP 발표가 있었습니다. 5.3%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기는 했는데 중국을 믿을 수 있느냐가 항상 의문점이죠. 5.3%라는 GDP를 일단은 믿지는 못하고 있는 눈치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표면적으로는 서프라이즈예요. 성장을 잘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의 광의 통화 공급량 발표가 있었습니다. 통화량이라고 하면요, 시중에 돈이 얼마나 풀렸냐의 개념을 얘기하는 거죠. 보통은 M1의 개념과 M2의 개념을 가장 많이 씁니다. M1의 개념이라고 하면 요구불 예금이나 현금 같은 바로 돈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을 M1 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M2, 광의통화, 넓을 광자예요. 광의통화는 2년 미만의 금융상품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이 개념의 전체 통화량이 얼마나 늘었냐인 건데, 한참 제로금리 할 때 우리나라도 0.5%까지 금리를 낮췄었죠. 그때는 통화량이 전년 대비 10%씩 늘었었어요. 지금은 2%대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이제 4%대로 늘어나 있는 상황이다. 어쨌든 통화량이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다가 다시금 늘어나고 있다. 통화량이라기보다는 통화량의 증가량이죠. 그러니까 통화량을 미분한 거죠. 미분이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다가, 미분 다 아시죠? 요즘 문과도 미분 배운다면서요? 아닌가? 어쨌든 통화량의 증가량, 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다가 다시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영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조금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유로존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예상치에 부합하게 나왔고요. 미국의 원유 재고가 예상치보다 조금 늘어났습니다. 미국의 원유 재고도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수요 사이드랑 공급 사이드를 봐야 되는데, 공급 사이드에 있어서 전 세계에서 원유를 가장 많이 공급하는 세계 주체가 미국, 러시아, 사우디예요. 가장 많은 원유를 생산하고 있으니까. 근데 러시아나 사우디 같은 경우는 나갈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랑 전쟁을 한다고 그렇고, 사우디는 지금 네옴시티 하겠다고 돈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유가의 공급을 컨트롤할 수 있는 역량이 두 나라에는 없습니다. 돈을 많이 써야 되니까 생산한 족족 팔아야 되니까요. 근데 미국은 굳이 원유가 아니어도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애초에 미국은 원유를 국제적으로 수출을 거의 하지도 않는 나라예요. 생산량 1위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을 자국 내에서 소비하는 나라입니다. 굳이 석유가 아쉽지가 않으니까 이 가격 결정에 있어서 공급자 입장에서는 미국이 가장 여유가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미국의 원유 재고가 늘어났다는 것은 원유를 글로벌리하게 방출을 덜 했다는 뜻이거든요. 방출을 덜 했다는 거는 유가의 상방 압력으로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유 재고가 늘었다는 거는 유가가 오를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 오를 여지가 있다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겠고요. 반대로 원유 재고가 감소했다는 거는 유가의 하방 압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여지가 있다예요. 그렇게 된다라는 게 아니고요. 공급 사이드에서 원유 재고가 늘고 줄으면 유가를 올리고 낮출 수 있는 여지를 준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원유 재고도 체크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매주 목요일 발표되는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요거는 이제 예상치하고 거의 부합하게 계속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지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중국의 LPR 금리, 사실상의 중국의 기준금리예요. 매달 20일 날에 중국은 LPR 금리를 발표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20일이 토요일이었어가지고 22일 월요일 날 발표를 했는데 예상치에 부합한
한 3.45%로 동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생산자 물가지수는 1.6%로 나왔고요. 미국의 원유 재고 마이너스 6밀리언 나왔습니다. 요거 발표하는 시점 언저리쯤에 유가가 82불까지 쭉 떨어지는 WTI 기준이에요. 82불까지 쭉 떨어지는 이슈가 있기는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과 미국의 GDP 발표가 있었는데 한국은 GDP가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근데 반대로 미국은 GDP가 쇼크가 나왔어요. 요 교차하는 두 개의 지표에서 미국이 지금 GDP 생각보다 안 나왔네? 스태그플레이션 아니야? 스태그플레이션이 뭐냐? 물가는 높은데 성장은 안 되는 요거 아니야? 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는데 요거는 1번 이슈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본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이 있었습니다. 일본은행의 기준금리는 동결을 했고 요거에 대해서도 2번 이슈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PCE 물가, 개인 소비 지출 물가인데 미국도 물론 CPI를 발표하기는 하지만 연준의 정책 담당자들은 CPI보다는 개인 소비 지출 물가를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를 볼 때 미국 사람들은 CPI보다는 요 PCE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요게 지금 조금 높게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요것도 3번 이슈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